2026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 전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식입니다.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어려운 것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수 파트 계산 문제죠. 3번. 자, 2번 로그 계산 문제. 덧셈 처리하면 되겠죠. 정답은 2번. 3번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에 적용해서 정답은 4번이죠. 4번 사인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 그려주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위치를 찾아주면 3분의 4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5번 상용 로그 표를 읽고 자릿수 계산하는 거 오래간만에 나왔죠. 정답은 3번. 다음 로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서 4하고 6을 바로 대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7번 지수부등식 문제. 8을 2의 3승으로 바꿔서 연립을 지수끼리 하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5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5개가 되겠죠. 8번 이번엔 코사인 부등식입니다. 코사인 정리를 이렇게 해서 코사인 그래프 그려주고 2분의 루트 1을 그었을 때 그 이하의 범위를 4분의 파이와 4분의 7파이로 각각 구해주면 그 둘의 차이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9번 y는 이 x승의 그래프 위에 a, b와 y는 2x승 빼기 3a 점근선 사이의 거리가 7이기 때문에 이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3이므로 b의 좌표가 먼저 4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y좌표가 4인 거기 때문에 x좌표는 2라고 구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다음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4,5k승을 지나기 때문에 기존의 이 함수는 5k,4를 지납니다. 대입하면 k가 바로 나옵니다. 11번 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a와 b 사이의 거리가 3에서 6 사이가 되도록 하라는 연립 계산 문제여가지고 각각 여기를 k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에 k를 넣은 값과 여기를 k 넣은 값을 빼면 3과 6 사이라는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게 되면 주어진 식은 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을 다 거쳐주면 로그 2k는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로그로 다 밑이 2인 걸로 바꿔주면 2와 4 사이, 그래서 2, 3, 4를 더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주고 싶은 건 사인은 3분의 1이다를 주고 싶은 거고요. 주어진 식을 이제 통분을 하기 위해서 각각 1 플러스 C, 1 마이너스 C를 분자분모에 각각 곱해주게 되면 주어진 식이 사인분의 2로 정리가 됩니다. 사인은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6이 되겠죠. 다음 또 각변한 문제이면서 외접원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b 더하기 c라는 각은 파이 빼기 a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변환을 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될 것이고요. 정리를 하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것을 곧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외접원 넓이를 구하려면 사인을 유도해야 되죠. 그래서 곧바로 사인 구해주고요.
뭐 딱 봐도 이것과 이게 마주보고 있다는 게 거의 뭐 100%입니다. 그래서 사인 공식 때려 넣어서 반지름 구해주고 넓이이기 때문에 제곱한 거에다가 파이를 붙인 게 넓이겠죠. 그래서 얘를 제곱한 다음 파이를 붙이면 15분의 36파이, 약분하면 5분의 1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지수 형태가 10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서 주어진 지수 형태를 보기 좋게 한번 1차적으로 바꿔주고요. 4와 6은 모두 2와 2하고 3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풀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 부정방정식의 영역이지 않나, 부정방정식의 영역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10과 20 이하의 숫자가 만들어 보도록 뭐 A에 4도 넣어보고 B에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뭐 보기에 따라서 뭐 B를 음수로 유도를 해야겠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다 보면 감이 옵니다. 아, 4하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0 이상 20 이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적절히 잘 조합하면 이 A의 값이 1이고 B의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거는 금방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한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됩니다. 15번. 다음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와 같은 형태일 때 이의 값이 3이 되도록 하라는 근과 계수와의 문제가 되겠죠. 두 근의 합 적어주고 두 근의 곱 적어줍니다. 이 형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된 이 값을 보면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얘는 로그 2의 a분의 1이고 뒤에 거는 로그 2의 베타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통분해서 곧바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대입을 하게 되면 로그 2의 k를 구하는 건 금방 하게 됩니다. k가 32,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6번. 다음과 같이 정의된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서 봅시다. AC라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 다음 뭐 플러스 K 마이너스 K 공평하게 그었죠. 어떻게 할까 생각을 쭉 해보다 보면 사실상 뭐 주기가 파이라는 것은 뭐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구해야 되겠죠. 뭐 그런 말 아니고 구해야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싶어서 중앙을 4로 하고 뭐 여기를 임의로 이제 t라고 잡아서 얘가 t일 때 k다 라고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t가 되면 여기까지의 거리도 t가 되기 때문에 요 c의 좌표는 4 플러스 t, 마이너스 k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식으로 세어봅니다. 이게 문자가 두 개지만 대칭성에 의해서 이 t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식을 딱 세어보면 k가 3이 나오겠죠? k가 3이면 순차적으로 t의 값도 나옵니다. 뭐 여기 k가 3이니까 여기에 3 넣어서 2 약분시키고 루트 3 약분시키면 충분히 요 t의 좌표가 무엇인지 나오겠죠?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ACDB의 넓이는 이 평행사변형 넓이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얘가 3분의 4였고 얘가 4였으니까 우리 얘의 길이를 이 3분의 4라고 유추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겠죠? 그리고 높이는 아까 k의 값에 의해서 6이 됩니다. 그러면 얘 둘을 곱하면 넓이가 8이 됩니다. 17번. 다음 반지름이 2인 원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줄 테니 이 애들이 지정한 A, B, C, D라는 이 도형의 넓이를 이제 구해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고 있는 방향대로 그림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먼저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주고
그 다음 알파와 베타가 파이보다 작고 0보다 큰데 코사인 알파가 코사인 베타가 곱해서 5분의 1이고 둘 사이의 거리는 2루트 2니까 각각 1 4분면과 2 4분면에 찍혀야 되는데 얘 둘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곱했을 때 그러면은 이 알파라는 값이 예각이고 베타라는 값이 둔각이라는 것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의미하는 바인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죠. 그 다음 여기가 베타인 거죠. 이렇게 표시했을 때 알파를 이렇게 잡아주고 베타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물론 이 좌표는 뒤에 잡은 겁니다. 그리고 CD 내려줘서 이렇게 사각형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고 이제 이렇게 좌표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A의 좌표를 A, 루트 4 빼기 A 제곱으로 잡아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알파부터 구했더니 얘가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이제 표시를 다 안 했는데 좀 이쁘게 쓰려고 표시를 안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코사인 값은 2분의 a죠? 끝났죠? 그리고 사인 베타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 애가 지금 2루트 2가 되고 얘가 2씩입니다. 그러면 직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명하면서 빼먹었는데 얘가 직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타를 직각에다가 알파를 더한 거라고 각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사인 베타가 코사인 알파인 거죠. 이게 약간 식을 이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둘을 곱한 건 5분의 1이다 라고 해서 A를 구하게 되면 게임은 끝났죠. 그러면 A 좌표는 이렇게 되고요. B 좌표는 어차피 이 각변환에서 봤듯이 X와 Y 위치를 바꾼 거라서 뭐 그래 안 봐도 얘 둘이가 지금 합동입니다. 합동. 따라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얘와 얘 둘을 곱한 거의 2배 5분의 8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의 넓이는 직각 이등변이었으니까 이겠죠? 그래서 5분의 18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18번. 이런 빈칸 추론 문제는 뭐 그렇게 문제를 세세하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림 상황을 대충 보고요. 그리고 어지간한 이 문제 설정은 여기 빈칸에 다 넣어주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글자만 봅니다. 뭐 A, B가 2가 된다. 표시 안 했지만 여기가 2란 소리죠. 그 다음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가 루트 3대 2, 그러니까 길이비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K, 루트 2K 이렇게 쓴 겁니다. 뭐 뭔가 결론이 코사인 법칙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자, 그리고 문제를 봅니다. 뭐 샬라샬라 막 다 해놨는데 확정적으로 문제에서 읽고 싶은 건 여기 APB, 요 아까 우리가 좀 봤던 이 도형에 APB라는 이 각이 사인 세타 1, 세타 1과 세타 2를 더한 거라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AQB가 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따라갑니다. 쭉 가다 보면 왜 저번에 반지름이 이거일 때 PAB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쓰라고 하잖아요. 아까 PAB 여기가 세타 1 더하기 세타 2였고 외접원 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 있습니다. 사인 법칙 써줍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가 됐죠.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각에 대한 사인 값의 b가 루트 3 대 루트 2 그러면 아까 루트 2k 루트 3k 썼잖아요. 그러면 qb가 q의 2에 루트 2분의 루트 3배인 것도 자동으로 나오죠. 자, 쭉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아까 AQB라는 각을 이렇게 썼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나왔고 사인 세타 1, 세타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쓰라고 하잖아요. 바로 써줍니다. 그 과정에서 사인 값을 코사인 값으로 유도하는 과정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쭉 써주면 여기 밑에 계산 과정이 있죠. 다가 이제 K 제곱을 구하는 과정에서 19분의 12가 나와서 이 형태를 보니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루트를 씌울 필요 없이 문제에서 그 k 값을 제곱하라 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 문제에서 QA라고 나온 이 값을 제곱하라 했는데 QA의 값은 루트 2K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R제곱은 2K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가 구한 거, 나 구한 거, 그리고 2K 제곱을 해주면 19 루트 2분의 40 유리화하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n 빼기 루트 401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어떤 숫자를 n승 했을 때 n 빼기 루트 401이 되는 그 x를 지칭하는 것이 지금 이 식의 표현인데, 그것의 개수. 그러면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곧바로 fn을 0일 때, 1일 때, 2일 때로 쪼갰습니다. 이 식이 정수가 되도록 하라고 하니까 요 식이 정수가 된다는 말을 이해해서 어렵게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바로 케이스를 쪼갰죠. 그랬더니 바로 풀렸습니다. 그중 50 이하가 되는 거니까 요 형태를 기억하면서 0일 때부터 들어갑니다. 자, f형이 0입니다. 그러면 로그 2의 n분의 5가 정수겠죠? 밑이 2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n이 될 수 있는 정수는, 정수가 될 수 있는 n의 종류는 5일 때, 10일 때, 20일 때, 40일 때, 50 이하기 때문에 2의 그 거듭 제곱의 형태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 4개 중에 요 제1원칙 제곱근인 것 중 실수인 것이 0개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5가 되면 5승 5 빼기 루트 401이잖아요. 5에 5 빼기 루트 401. 그러면 1개입니다. 홀수 거듭 제곱근은 1개잖아요. 그러면 짝수들만 될 건데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401보다 작아서 음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10하고 20만 되고 400은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10하고 20. 이런 식으로 곧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1일 때 요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15를 약분하는 15의 배수이면서 이제 2의 인수를 포함하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때는 15와 32개 1개가 나온다니까 15, 15 되니까 1개 됐죠. 근데 30은 짝수니까 바로 탈락. 다음 fn이 이제 2개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에 2 들어가면 약분 쳐서 됐고, 그럼 이거는 3의 배수이면서 2의 인수가 떠오르겠죠. 3, 6, 12, 24, 48. 그중 2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루트 401보다 커야 됩니다. 제곱해서. 기본적인 값이. 그러면 앞에가 탈락하고 24와 48은 안정적으로 2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 크기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 2개 10, 20, 15, 24, 48 다 더하면 1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번. 절대값이 포함된 탄젠트 함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케이스는 아닌 게,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있어서 올라갈 때는 이제 극대화가 될 것이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음수인 부분은 이제 절대값 때문에 다소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 올라갈 때는 좀 빡세게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 있는 부분은 다소 완만한 느낌,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주어진 거죠. 적당하게 이제 4파이, 0이고, 뭐, 좌표도 A, FA, B, 0,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 이런 식의 힌트를 다 줬고, 그림에 다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4파이 표시하고,
여기 A 표시하고 여기 B 표시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푼 거죠. 그리고 가부터 읽어보니까 AC의 X좌표의 합은 4파이다. 이거랑 이거잖아요. 근데 4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더한 게 4파이면 여기가 A란 소리겠죠. 그래서 아,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까지의 길이는 같구나 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여기도 A를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7대 3이라고 하니까 이 시계 형태를 봤을 때 얼추 할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식을 세워줬습니다. 자, 여기 넓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자, 높이는 a, 여기에 a를 넣은 거잖아요. 근데 윗부분이니까 절대값을 양수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됐죠? 다음 요 부분입니다. 여기는 b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4파이에서 b를 뺀 거겠죠? 2분의 1 곱하기 4파이 빼기 b 곱하기 자, 이제서 높이잖아요. 높이. 일단 여기에 뭘 넣냐면 4파이에서 a만큼 뺀 게 바로 이 c의 좌표가 된다는 걸 아까 가에서 구했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4파이 빼기 a가 각각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4가 약분되면서 각변환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여기에 4파이 빼기 a, 4파이 빼기 a를 각각 넣은 게 이제 얘의 좌표겠죠. 그죠? 근데 얘의 좌표가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서 얘는 높이를 상쇄시킵니다.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을 보시면 요 값에서 얘 값을 뺀 거죠. 거기에 마이너스를 씌운 게 실제 요 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체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자체를. 여기를 넣은 거에서 얘하고 얘의 좌표를 이제 뺀 거의 음수인 거죠. 그러면 이게 7대 3이다 라고 했는데 계산 전에 2분의 1, 2분의 1 날려주고 자, 얘 4가 붙은 탄젠트 4분의 a고 얘도 모양이 이래서 그렇지 각변환이 탄젠트 파이 빼기 4분의 a라서 얘가 마탄 4분의 a인가요?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또 약분이 돼서 2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다 날라가고 여기 2만 남고 여기 2b 여기 4 빼기 b 7대 3이니까 바로 내항 외항 딱 곱해버리면 b의 값이 나옵니다. 요 과정이 거의 끝입니다. 요 과정이. 됐죠? 자, 그러니까 요 넓이를 과감하게 해버리면 13분의 28파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A가 문제인데 A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A를 구하는 힌트가 어디에도 없죠. 이 힌트가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저는 뭘 봤냐면 B는 넓이로 구했고 A를 구하는 과정은 지금 다 소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림 속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니까 자, 얘가 지금 위치가 좀 주어진 거고 13분의 28파이 여기가 13분의 28파이가 주어진 거고 A가 지금 여기에 있죠. 그러면 아까 문제를 풀 때 요 높이랑 요 높이가 2대 1인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높이가 2대 1인 겁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직선으로 쫙 연결했으니 얘 억각이죠. 얘 직각이죠.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죠. 닮음. 그러니까 그도 닮음비가 2대 1인 거죠. 그러면서 얘 길이와 얘 길이는 같고 넓이가 2배입니다. 자, 그러면 뭔 말입니까? 지금 요 13분의 28파이에서 일정한 길이를 빼거나 일정한 길이를 더한 것의 길이비가
2대 1일 수밖에 없다는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례식 안 세우고 13분의 28파이에서 도대체 얼마를 빼야 또는 얼마를 더해야 과연 얘들이 길이가 똑같아질까를 생각했더니 그냥 자연적으로 13분의 8파이.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비례식을 안 세웠는데,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요 길이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길이의 비가 2대 1이니까 13분의 28파이에서 2k를 뺀 거랑 13분의 28파이에서 k만큼을 더한 이걸 비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똑같은 길이를 만들면서 얘의 길이가 2대 1로 만들 수 있는 건 이게 이 식이 틀렸고 이 지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여기가 13분의 8파이 얘가 13분의 4파이가 되어야 얘가 13분의 20파이로 이렇게 맞춰지고 13분의 20파이라고 맞춰진다고 바로 딱 봤습니다. 아마 이게 정식으로 풀 거는 비례식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근데 비례식을 세우지 않고 곧바로 길이비로 그냥 바로 풀어버린 거죠. 이걸 비례식을 적어주고 싶은데 막상 지금 바로 하려니까 지금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잠만요. 그러니까 그냥 13분의 24파이 빼기 28파이죠. 빼기 2K랑 13분의 28파이 그 다음에 이거를 2K를 더하기 K를 이걸 비례식을 세워야 되는데 뭐 한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요 길이랑 2대 1이면서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아진다는 걸로 한번 식을 세워 보십시오. 저는 곧바로 13분의 8파이가 보였습니다. 지금 막상 이게 머리가 안 굴러가네요. 여하튼 요점은 그건 거죠. 이게 A를 구할 때는 얘들의 이제 닮음으로 문제를 풀었다라는 게 요점인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안 굴러가네요, 머리가 지금은.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13분의 48파이. 이렇게 해서 2번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좀 약간 벙찐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B를 구하고 나서 A를 구하는 건 또 여러분들의 또 숙제 아니겠습니까? 해보십시오. 자, 21번.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이고 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1,4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점근선을 가지는 이 지수 함수와 한없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로그 함수를 각각 그려놓은 그래프죠. 자, 요점은 여기에서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때 y는 p, y는 2p가 각각 3점, 2점씩 만나도록 하는 p가 존재하도록 알파, 베타, 감마를 정해라 라는 거라서 얘를 이제 들어보면 지금과 같이 일정한 k만큼 내렸을 때 절대값이기 때문에 말아 올려지고 뭐 요렇게 만나겠다라는 이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이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가장 먼저 구했던 건 이제 4입니다. 우선 얘가 지금 1,4에서 맥시멈을 가지는데 1,4만큼 이렇게 내려간다면 말아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점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줘야 이렇게 올라가야지 3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4인 거를 먼저 구해줍니다. 얘가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케이스를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순간을 요 첫 번째 케이스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내렸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 뭐 요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P하고 이 P가 이제 균일하게 그어져서 이렇게 3점 뭐 2점 체크를 해야 될 거는 바로 점근선의 존재.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닿지 않는다는 이 느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로그 함수는 한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이 P가 여기에서 걸린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도 0보다 크다는, 그러니까 일단 내려가기만 하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만나질까를 생각을 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생각을 했을 때는 얘가 내려갈 때 이 좌표가 4 빼기 K가 되겠죠. 그러니 4 빼기 K는 분명 2P와 일치하는 순간일 것이고, 얘가 내려갈 때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이 점근선이 P와 닿지 않을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점근선의 존재,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얘는 마이너스 K겠죠? 그게 말아 올려지면 얘는 K일 겁니다. 그러니까 P와 K가 일치하는 그 순간까지가 아마 조금이라도 내렸을 때 되는 그 순간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간 겁니다. 점근선과 일치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점근선의 생각과 지금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식이 4 빼기 K는 2P여야 되고 P는 점근선과 같을 때까지만 된다라고 해서 알파를 찾아냅니다. 3분의 4. 자, 다음 이제 베타를 찾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얘가 일단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될 것이고 점근선과 이 만나는 요 순간까지만 될 거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로 아까 4에서 올라갈 때가 지금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4만큼 내린 순간에서 아주 미세하게 위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림이 미세하게 올렸으니까 요렇게 될 것이고, 그죠? 아마 P가 되는 순간이 요렇게, 2P가 되는 순간이 요렇게일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얘가 언제 안 된다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연 언제 안 된다는 것인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위의 케이스와 반대더라고요. 이번에는 3점이려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이 무조건 P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P가 아까 말했던 4 빼기 K, 여기가 4 빼기 K겠죠. 많이 내렸으니까. 요 순간이어야 될 것이면서 얘가 지금 점근선에 지금 닿는 그 경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점근선과, 그러니까 요 존재 EP라는 존재와 점근선을 비교했을 때 이 K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져야만 얘가 2점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P, 얘가 EP인데 얘가 만약 점근선과 지금 같으면 안 되나? 잠깐만요. 점근선. 그렇죠, 그렇죠. 점근선에 닿을 때는 안 되겠죠. 이거 빼야 되죠, 이거. 이거 지워줘야 되는데. 그쵸? 빼야겠죠? 그쵸? 얘가 점근선에 얘가 이렇게 딱 똑같이 일치할 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다 빼줍니다. 됐죠? 그러면 뭐 3분의 8 들어가겠죠? 맞죠? 아,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거 3개를 다 더하면 정답은 8.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서다평, 단다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